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동맹을 동맹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질서를 책임지는 초강대국의 리더라기보다 이익을 좇는 장사꾼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상이라기보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조지아주 현대차와 LG가 함께 세운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듯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 사건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협상 카드로 악용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반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무려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인재이동을 봉쇄하는 결정으로 미국 첨단 산업은 물론 실리콘밸리 전체가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인재 없이는 미국의 혁신 산업이 굴러갈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는 자국 우선주의 계산에 따라 극단적 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외교적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자 문제를 흥정카드로 내세우던 그가 하루아침에 한국의 인력 진출을 막아서는 칼을 겨눈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하기는커녕 정치적 계산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한 행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우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사실과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압박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트럼프가 요구한 100억 달러는 그 9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안보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장사였습니다. 피로 맺은 혈맹이라던 동맹을 인질 삼아 세금을 뜯어내려는 강압적 태도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구나 그는 과거 임기 중에도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내들며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행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패턴의 반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 방위비 문제는 각각 독립된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겨냥한 압박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가치를 지닌 파트너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조차 그는 무기 지원 패키지를 단칼에 거부하며 이익 없는 지원 없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동맹국조차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버려버릴 수 있다는 냉혹한 태도는 한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대만이 오늘이라면 내일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의 계산기에 종속된 거래형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 국방 능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언제든 협상 카드로 희생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미국이 언제든 자국 이익에 따라 동맹을 벌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장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동맹을 신뢰와 헌신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돈과 이익으로 계산되는 장부의 한 줄로만 보았습니다.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그의 요구는 사실상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강탈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 국민의 세금을 끌어내려는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한국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안보 동맹이 아니라 철저히 이윤이었습니다. 피로 맺은 혈맹이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안보를 거래 수단으로 삼은 셈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 노련한 장사꾼처럼 행동하며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돈만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과연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태도는 한국에게 더욱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전격 거부했습니다. 이는 최신 자율 무인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트럼프는 대가 없는 지원은 없다며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세 차례나 대만 무기 지원을 승인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만조차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그의 태도는 한국 또한 언제든 같은 운명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동맹도 안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되는 거 아닌가만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대만이었지만 내일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스스로의 국방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어느 순간 트럼프의 계산기 위에서 가치없는 카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걸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언제든 흥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래형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 국방 능력과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당당히 협상할 수 있는 주권 국가의 길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적인 태도로는 결코 국가의 안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대등한 협력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은 이제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내부의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제된 어조이면서도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며 국민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완전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발언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수치와 사실로 뒷받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비군 규모가 북한보다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 2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비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며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는 2배 이상이라는 수치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는 한국이 독자적 국방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협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군이 과거의 전형적인 병력 중심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증강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국방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군사혁신을 의미했습니다. 한국군이 더 이상 미국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첨단 전력과 산업 역량을 토대로 세계 5위 군사력의 위상에 걸맞은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속 시원하다, 드디어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의 호응이 아니라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주적 목소리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순간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일관된 인식과 준비가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결코 선의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핵심 요충지이며 한국은 미국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만 받는 약자가 아니라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를 제공하며 미국에도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한미 관계는 보호와 의존이 아니라 필요와 협력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발언이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 동맹을 흔든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 압박과 행태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 인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자주 국방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에 대한 불만은 미국 내부에서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실시된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5% 가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였고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공화당 지지자의 29% 많이 잘못된 방향을 언급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51%로 급등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92%가 잘못된 방향이라 답했습니다.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국민 대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럽 외교관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두고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동맹과는 장사꾼의 거래라며 비판했고 독일은 동맹을 이렇게 능멸하는 나라는 결국 미국군,
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각국 경제와 외교 전략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미 양국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 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불안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키우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다층적인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개혁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오만한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K방사는 중동과 유럽,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군에 의존하는 굴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독자적 국방과 국제 협력 속에서 당당히 서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혈맹이라 불리지만 그 혈맹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상호 존중과 대등한 파트너십 위에 서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투자, 비자 문제를 내세워 한국을 압박한다면 그것은 혈맹이 아니라 강탈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볼모 삼아 거래하려 했지만 미국 내부에서조차 이미 75%가 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의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은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굴종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을 걸고 싸우는 자주 국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 외국군 없이는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낡고 굴종적인 사고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 강군과 첨단 방위산업 그리고 국민적 저력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근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부상했으며 방위산업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더 이상 안보의 수혜자가 아니라 안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약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국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서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오히려 강하게 뭉쳤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국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국방은 단순히 무기와 군사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국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경제력과 문화력, 그리고 국민적 단결을 토대로 한국은 이제 어떤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나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겼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익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면 언제든 거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대만이 오늘의 희생양이었다면 내일은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인식은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막연히 미국의 그늘에 기대에 안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자주 국방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 담론을 넘어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자가 아닌 당당한 협상자이자 책임있는 동맹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또한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국 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장사꾼 같은 행보는 자국민들에게조차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75%의 국민이 잘못된 길이라 평가하는 정책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트럼프의 압박을 트럼프 리스크라 부르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한 위협이라는 점을 미국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해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동맹을 대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외국군이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는 끝나야 합니다. 한국은 스마트 강군, 방위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저력을 통해 독립적인 안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어떤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길이며 진정한 혈맹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주 국방만이 살 길이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걸어가야 할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남긴 충격과 교훈은 단순히 한미 관계의 갈등을 넘어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동맹을 상품으로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 삼으며 세계 질서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를 장사꾼의 계산기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국 사회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강대국의 계산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주 국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외국군 없이는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거부하며 한국이 독자적 국방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상비군은 북한보다 적지만 예비군은 260만 명에 달하고 국방비는 북한 GDP의 1.4배,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는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재편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켜 미국의 압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할 말을 했다는 환호가 터져나왔고 속 시원하다는 공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성숙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줄 국민들은 보호받는 약자가 아니라 당당한 협상자로서 세계 무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그늘 아래 안보를 지켰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K방사는 이미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며 한국이 더 이상 안보의 수혜자가 아니라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동맹관을 장사꾼의 거래라고 비판했고 독일은 동맹을 이렇게 능멸하는 나라는 결국 미국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럽 외교관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곧 우리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단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며 세계 경제와 외교 전략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75%가 잘못된 길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층조차 절반 이상이 트럼프의 행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동맹의 기댄 굴종이 아니라 대등한 협력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동맹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위비 협박, 투자 강요, 비자 장벽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압박은 더 이상 한국 사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 첨단 방위산업, 국민적 단결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방산수출 확대, 국제협력 강화는 모두 한국이 독립적인 안보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볼모로 안보 장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 사회에 독립적 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이상 거래용 동맹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당당한 협상자로서 세계 질서 속에서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단순합니다. 자주 국방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이 걸어가야 할 운명적 선택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뭉치고 세계적 방위산업과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굴종이 아니라 대등한 협력에서 탄생합니다. 이제 한국은 굴욕적 사고를 버리고 자주 국방을 통해 다시는 어떤 강대국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당당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